한쪽 손은 째고 그 다음에 근육을 다 헤집은 다음에 이 뼈를 박박 긁어냈다. 아프고 깽깽거리고 그래야 될 텐데 그냥 쇼를 계속 하는 거예요. 호레이스 웰스가 이걸 보고 이건 이상하다. 그 마취하고 발초는 도중에 소리를 지르고 대신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네, 돈을 많이 벌었죠. 여러분들 치과에 가기 무서우시죠? 네, 사실 치과 의사인 저도 치과 체어에 앉으려고 하면 정말 무섭습니다. 심장박동수가 이제 터지려고 하거든요. 이 무서움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요새는 진정치료라는 거를 많이 합니다. 아이들을 만약에 치과에 데려가신다면 웃음가스를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웃음가스라고 하는 게 마취제의 시작이었다는 걸 여러분도 혹시 아시나요? 이 웃음가스를 이용한 마취의 시작에 한 치과 의사의 대담한 용기와 비극적인 결말이 있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께 마취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의 이중석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마취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해서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제 영원한 스승님이시기도 하고 이 치과계에서 가장 재미난 이야기 보따리꾼입니다. 김종관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종관입니다. 항상 저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호레이스 웰스라는 분인데요. 이 마취가 없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상상을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예전에 저도 어렸을 때 삼국지를 읽었을 때 기억이 나거든요. 삼국지에 보면 관우가 이제 독화살을 맞고 화타가 와서 이거를 치료를 해주는데 식은땀을 흘리면서 한쪽 손으로는 바둑을 두고 한쪽 손은 째고 그 다음에 근육을 다 헤집은 다음에 이 뼈를 박박 긁어냈다. 이 묘사를 보면서 저는 그 보기만 해도 너무 끔찍했거든요. 뼈를 깎는다는 게 사실 얼마나 말 자체가 얼마나 무서워요. 옛날에는 그런 마취 없이도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다 있었을 것 같은데요.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 과장의 얘기죠. 마취를 얘기를 하면은 이 전신 마취가 발견되기 전에 그때도 수술을 하는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취 없이 도끼나 칼이나 뭐 이런 걸로 조직을 제거하고 이러려니 도끼로요? 그럼 도끼도 이용하고 이 뼈를 제거하려면 그렇죠. 수술 받는 사람이 차라리 죽는 게 나은 정도로 고통이 심했죠. 그러니까 마취의 발견은 인류의 최대의 그 혜택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호레이스 웰스는 더 이것에 집착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 호레이스 웰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은 1815년경에 농장주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뭐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교육도 잘 받고 이렇게 잘 자랐는데 이 사람이 이상하게 치과에 그 취미가 있어서 도제라고 치과에 가서 기술과 그 지식을 치과 의사로부터 배우는 보스턴에서 유명한 치과 의사인데 도제로 치과 의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1836년부터 그 개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의료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갖고 무통 발치나 무통 치료를 환자들한테 해줄 수 있을까 그런 그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치과에 가면 그 무서워하는 환자들을 보면서 이분은 어떻게 하면 안 아프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어떤 계기가 한번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웃음가스는 1700년대 그 프리스트라는 사람이 발견한 건데 흡입을 하면은 근육이 약간 마비되면서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기능이 있어요. 이거를 당시 그 특수층에서 행복 파티에 주로 쓰였는데 콜롬비아 의과대학 전신인 크로스스트리트 의과대학에 재학 중이던 가드너 콜튼이라는 사람이 웃음가스를 가만히 보니까 오락에 이용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서커스단을 조직했어요. 전국을 순회 공연을 하는 도중 마침 호레이스 웰스가 구경을 오게 됐죠. 근데 어떤 청년을 웃음가스를 마취를 시키고 쇼를 하다가 잘못 발을 디뎌서 발을 부러졌어요. 발이 분명히 아프고 깽깽거리고 그래야 될 텐데 그냥 쇼를 계속 하는 거예요. 호레이스 웰스가 이걸 보고 이건 이상하다. 그래서 가서 확인해 봤어요. 부러진 게 확실한데 물어보니까 아픈 게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순간에 호레이스 웰스의 머리에 싹 스치는 게 이거를 발치할 때 마취를 하면은 아픈 게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서커스단 주인한테 이거 내가 마취에 사용하고 싶다. 내일 우리 치과로 좀 와서 마취를 대신 해달라. 다음날 그 치과에 가서 누굴 마취합니까? 하니까 나를 마취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발치를 했어요. 발치를 했더니 하나도 안 아프고 좋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확신이 쓴 거죠, 이 사람이. 아, 이거를 모든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갖고 마사추세츠 제너럴 호스피털이라고 당시에 새로운 의술이나 새로운 그 기술이 이제 발견되면은 거기서 한번 쇼를 하고 그게 인정이 되면 그게 전국으로 퍼져서 이제 인정이 되는 이제 거기서 시연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런티어를 한 사람 데려다가 이제 했는데 마취가 좀 덜 됐는지 그 마취하고 발초하는 도중에 소리를 지르고 이 사람이 튀어나갔대요. 네. 그래갖고 그 모든 그 구경하던 사람들이 사기다. 네. 근데 이 천재는 역시 이 어떤 그 실패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자기가 확신을 갖고 한 건데 그 사람이 왜 그랬나? 나중에 물어봤더니 그냥 무서워서 그랬다고. 마취도 아프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참 억울한 거지. 그러나 관중들 그 공개 쇼에서 실패한 거는 실패한 거니까 그 이후에 이 사람이 그냥 완전히 실망을 해갖고 치과도 다 때려치우고 그 다음에 나온 에테르라든가 크로로포름이라든가 이런 걸 연구하다가 그거에 중독이 됐어요. 자신이 발견해서 이거 딱 적용했던 것에 아마 엄청난 자부심이 있었을 텐데 이제 한순간에 사기꾼으로 낙인 찍힌 이분이 정말 이제 비극적인 말로가 됐다라고 들었었거든요. 근데 파리 의학협회에다가 내가 마취의 발견자다 그 신청서를 냈어요. 냈는데 너는 실패했지 않냐? 그래갖고 인정을 안 해줬어요. 그냥 그런 대로 낭인 생활이나 폐인 생활 이런 걸 하고 부녀자를 희롱했다고 그러나 뭐 이런 일로 옥에 갇혔어요. 갇혔다가 이 크로로포름 중독으로 자기 대퇴부 동맥을 끊고 자살을 했어요. 명예롭지 못한 일로 안에 옥에 갔다가 죽었는데 이 사람이 죽기 12일 전 파리 그 의학협회에서 마취의 발견자로 인정한다는 그 저희가 왔어요.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메일도 받고 그렇지. 이메일도 받고 문자도 받을 수 있어요. 1초 정도 알 텐데 요새는. 이제 도착하는데 12일이 걸리는데 너무 안타깝네요. 그 사이에 결국엔 이분은 운명을 달리한 그런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됐다고 하는데요. 사실 그분이 없었으면 이렇게 우리가 진료에 마취가 쓰이게 되는데도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렸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가드너 콜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맨 처음에 그 나이트로 옥사이드를 갖고 쇼를 다니는 사람. 네. 나중에는 뉴욕 타임스에 이 사람의 부고란이 났는데 부고란 보면은 한 100만 개 정도를 치아를 발치했다. 수많은 사람의 그 무통 발치를 해준 그 공헌을 세운 거죠. 그래서 콜튼도 역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사람이고 네. 나중에 이 사람은 자기가 욕심이 없어요. 자기는 마취했을 뿐이지 전신 마취의 아이디어는 호레이스 윌스다. 이 사람이 기자나 누구를 만날 때마다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대신 돈은 많이 벌었으니까요. 네, 돈을 많이 벌었겠죠. 사실 치과뿐만 아니라 여러 임상의학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데는 사실 마취 기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취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술을 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발전을 해왔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치의학의 역사 뒤에 한 치과 의사의 헌신 그리고 그의 창의적인 발견이 아마 그 뒷받침이 됐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내가 이걸 할까 말까 그런 것들이 하나씩 있다면 지금 그냥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어떻게 이 사회를 위해서 나중에 미래를 위해서 어떤 씨앗이 될지는 모르니까요.